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11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두 건과 단신 세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 지원 협상 중단 지시를 철회하고 대신 종전보다 많은 1조 8천억 불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였다는 CNBC 보도에 Trump raises coronavirus stimulus offer to $1.8 trillion, then says he wants bigger bill than Democrats and GOP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BIS와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자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CNBC 뉴스의 Central banks are weighing their own digital currencies. This is what they could look like 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은 10월 1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6억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지난 8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중에 여행을 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Trump raises coronavirus stimulus offer to $1.8 trillion, then says he wants bigger bill than Democrats or GOPs. CNBC 뉴스 보시죠.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자금을 1조 8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의결한 2조 2천억 불과 불과 4천억 달러 차이로 근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초에는 경기 부양 협상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급락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번복한 거죠. 다만 민주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혼선이고요. 이에 따라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친 재무장관이 재협상을 추진하였는데요. 금요일 오후까지 조율은 실패했고 내주 금요일에 다시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대선 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협상의 주요 쟁점은 첫째,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관련 이견인데 이게 좀 심각한 편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4,360억 불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3월에 지원한 1,500억 불 이상은 추가 지원은 반대한다고 하고 있네요. 지원 대상 주 정부가 대부분 민주당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업수당 취급 규모인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주 600불을 주장하고 이를 내년 1월까지 지급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문우친 장관은 주 400불을 주장하고 있네요. 그 외 세금 감면과 식량 보조에 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데요. 이미 상원 의장이 3주 내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경기 부양 법안보다 대법관 임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경기 부양 지원의 조속한 성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업수당 추급이 7월 말에 이미 종료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검사비 등이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PPP 지원 프로그램이 8월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 해고의 위기가 또 닥쳐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 시행된 주택 임차인 퇴거 금지 명령도 그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원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조기 협상 타결하리라 믿었는데 꽤 늦어지겠군요. 저는 요즘 나라 안팎의 지도자들의 행태와 관련해서 우라가 치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 잘 듣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에 처박아 두고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는 언제 하려는지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entral banks are weighing their own digital currencies.
This is what they could look like. CNBC 뉴스 보시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자화폐, 디지털 커런시 발권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BIS 국제결제은행과 미국 페드,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화폐 발권 기준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보고서가 권장하는 발권 기준을 보면은 첫째, 현금 등 기존 법정 화폐의 대체가 아닌 이들과의 병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및 재정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발권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보고서를 발간한 계기를 보면요. 첫째, 다수 중앙은행들이 이미 전자화폐 발권을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두 번째로 블록체인에 의한 전자화폐 기장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했으며, 그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등 사적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많이 악용된다는 거죠. 현재 전자화폐 발권을 검토 중인 국가들을 보면요.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알리페이라든가 이챗페이 등 전자지갑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이고 있죠. 이 전자지갑에 중앙은행의 전자화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은 전자지갑 회사들과 여러모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일렉트로닉 크로나, 이 크로나를 발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악센추어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있네요. 단계에 시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검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작년 초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전자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당시 상당한 관심은 끌었지만은 결국 중앙은행이나 규제 당국의 견제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협회에 들어있던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이 탈퇴하게 됨으로써 현재 리브라 발행 계획은 상당히 축소되거나 또는 거의 철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 전자화폐 전망을 보면요. 우선 다수 중앙은행이 현재 가능성 검토 단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상업은행의 결제 기능 배제에 따른 장단점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중간에 은행이 개입해서 이를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데, 중앙은행 전자화폐가 개입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결제 중개 기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상업은행들의 사회 경제적 기능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점차 성숙해지고 이러면은 결국 안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가 통용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암호화폐는 무엇보다 화폐로서의 기본 기능이 미흡합니다. 화폐는 가치 척도 수단,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법정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는 강제 통용력이 없고 가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치 척도 교환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 현재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는 제한된 사용자 간의 가치 정표, 토큰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이 개시되면 그 입지가 더욱 크게 축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정책과 상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죠. 국민 경제에 있어서 적정 통화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보시죠. 세계 확진자 수는 3,675만 4,395명으로 지난주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6만 4,838명으로 지난주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확진자 변동수를 보면은 38만 3,35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혹시 기온이 하락함에 따라서 감염자 수가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군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증가세가 여전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4천 명이 넘는군요. 어제 현재 확진자 수가 752만 5천 명이고요. 사망자 수가 21만 3천 명입니다. 인도와 남미의 증가세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쪽 스페인과 영국의 증가세가 확산되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영국이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요. 지난주 중국의 골든 위크 황금 연휴 기간 중에 6억 명 이상의 인원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10월 1일이 이제 중국 건국절이고요. 음력 8월 15일이 이제 중추절인데 이 두 개의 연휴가 중첩됨으로써 8일간 최장 휴무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 기간 중에 6억 3,700만 명이 이동하였다고 하네요. 기간 중 여행업 매출이 4,660억 위안, 한국 원화로 한 80조 원 가까이 되겠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각국이 도세 봉쇄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와 극렬하게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CNBC 뉴스가 중국 주요 도시의 중추절 축하 인파 사진을 올렸는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최근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시면요. 후 자료인데 10월 9일 현재 9만 1,278명이 누적 감염되었고 이 중에 4,74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9일자 하루 신규 환자가 26명에 불과하군요.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통계가 맞다면 중국이 도시 봉쇄 조치를 완전 풀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이제 주요 도시별로 중추절 인파 사진을 보시죠. 먼저 베이징의 북만리장성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죠. 다음은 선전시 북역입니다. 인파가 대단하죠. 다음은 우한시입니다. 우한시의 공원이군요. 다음은 상해 와이탄인데 대부분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항저우시 동역입니다. 마스크 안 한 인파가 대단하죠. 다음은 시안인데 마스크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주요 이슈는 이제부터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은행주부터 보통 먼저 발표하죠. 대부분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 협상 진행 상황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9월 소매 판매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 또한 실업 사태 속에 소비 동향이 관심이 되겠죠.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인데 채권 시장은 휴무하고요. 주식시장이 개장한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일별로 일정을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